다이아애나 로스는 단순히 모타운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잭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이었고 지금까지 누구도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81세가 된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의 침묵의 우아함을 벗어던지고 너무나 사적이고 복잡해서 마치 스릴러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였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비밀스러운 재단부터 위례 사인까지 이 책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감정의 고고학적 발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베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진실이 공개됩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마이클 잭슨이 세상에 숨겼던 특별한 관계를 밝힙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칭찬이나 조언,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기야 라고 불렀다. 마이클 잭슨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는 겨우 9살이었고 웅장한 목소리와 화려한 정장들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기대감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도나 스포트라이트 없이 건넨 그 한마디는 그의 평생 동안 잊히지 않았다. 그를 끌어당긴 것은 그녀의 명성이 아니었다. 물론 그때 그녀는 이미 모타운의 여왕이었지만 말이다. 그녀가 그를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 그에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훗날 그는 애정과 혼란이 뒤섞인 어조로 그녀를 묘사하곤 했다. 어머니 누나 연인. 이 문장은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무게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녀는 단순한 멘토나 우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이클의 고립된 마음속에 손을 뻗어 소속감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마이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던 로스는 81세가 되어서야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관계를 스캔들이 아닌 조용하고 정서적인 끈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이클을 미래의 아이콘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 아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이듯 사랑은 이미 그의 곁에 있으니 굳이 애써 얻을 필요가 없다고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스튜디오가 아닌 호텔 방에서 리허설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만히 서 있는 법 긴장 속에서도 숨을 고르는 법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미소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971년 영화 다이애나 촬영 당시 두 사람의 스크린 속 케미는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도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로스가 강요가 아닌 조용한 격려를 통해 키워낸 것이었다. 그녀는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이클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수십 년 후 세상은 그를 팝의 제왕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로스는 여전히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두려움을 속삭이던 소년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들은 아직도 날 사랑할까? 그는 그녀에게 여러 번 물었다. 팬들도 아니고 업계 사람들도 아니고 가면을 쓰기 전에 그를 알던 몇몇 사람들 말이야. 그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았어. 로스는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의 움직임 말투방에 들어서기 전 마음을 다잡는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고 한다. 그것은 모반기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의 모습을 담아냈다. 그렇다면 위즈 촬영장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위즈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1978년 마이클 잭슨은 더 이상 다이애나 로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20살 그는 복잡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모타운의 아역 스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앞으로 될 세계적인 스타도 아니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심하던 마이클은 허수아비라는 캐릭터에 몰입했다. 지혜를 갈망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필사적으로 소속감을 원하는 인물이었다. 여러모로 그 영화는 스크린 밖에서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이애나는 도로시 역을 맡아 주연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더 위즈는 그들에게 단순한 영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서로의 호흡을 공유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일하고 매니저나 언론에 관심 없이 서로의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오랜만에 잠깐의 백스테이지 방문도 시상식에서의 급박한 대화도 없었다. 두 사람의 친밀함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태프들은 촬영 사이 쉬는 시간에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지, 마이클이 다이애나 앞에서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그 모습이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조용히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었다. 본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마이클이 촬영 기간 동안 빌린 소박한 아파트에 다이애나를 초대했던 것이다. 그녀 혼자였고 아무런 도움도 수행원도 없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설명하지 않았고 마이클도 결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어떤 사건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영화에서 두 사람은 Ease on Down the Road와 Brand New Day라는 두 곡을 함께 불렀다. 그 노래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화려한 안무와 세련된 화음 아래에는 눈빛 교환 자세와 표정의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바로 존재감이었다. 대본에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오갔다. 뮤지컬 더 위즈는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평가들은 그 영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그 영화는 단순한 명성을 넘어 더 값진 의미를 지녔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 더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던 미소는 조금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욱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 구경거리도 아니고 아이콘도 아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젊은이로 있을 수 있게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단 한 번만 그 말을 했다면 왜 오늘날까지도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걸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마이클이 되돌릴 수 없었던 고백. 1982년 평범한 에보니 매거진 인터뷰였어야 할 자리에서 당시 스릴러 스타로 발돋움하기 직전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답변도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처럼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애나 로스야, 난 그녀를 좋아해 라고 말했다. 은유도 과시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내뱉은 5마디였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마이클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나온 것이었다. 마이클은 모타운 시절부터 다이아애나를 동경해왔다.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다. 그녀는 단순한 짝사랑 상대가 아니었다. 여러모로 그의 삶의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언젠가 다이애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진심이었다. 다이애나는 그보다 나이가 많았고 훨씬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인정받고 보호받고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을 때 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참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 로스는 노르웨이 사업가 아리나스 주니어와 조용한 유럽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그가 며칠 동안 자취를 감췄다고 말합니다. 리허설도 스튜디오 녹음도 춤 연습도 없었다. 그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누군가 마침내 그에게 왜 가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난 그녀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세상에게 마이클은 여전히 팝의 제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저 진정으로 가져본 적은 없지만 늘 갈망해왔던 무언가를 애도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슬픔은 복잡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조용하면서도 깊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도 손가락질한 적도 없었다. 다이아애나는 자신의 행복과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모타운에서 온 소녀였고 세상이 더 이상 그를 외면할 때에도 그를 바라봐 주던 사람이었다.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미소는 흐릿해졌고 찾아오는 시간도 뜸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한동안 작곡을 멈췄다고 했는데 가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노래를 완성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였다. 그는 그녀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않았다. 다시는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예전처럼 사랑하지도 않았다. 환상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결코 놓아줄 수 없었던, 심지어 손에서 놓쳐버린 후에도 간직했던 무언가를 기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사랑을 후회가 아닌 신성한 것으로 평생 동안 간직했다. 이음표 사이의 속삭임처럼. 마이클 잭슨은 음악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자주 말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면 어떤 노래들은 그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Dirty Diana와 Remember the Time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숨겨진 고백이었다. 1987년 Dirty Diana는 강렬하고 짜릿한 에너지로 라디오 전파를 탔다. 그는 이 노래를 집착적인 팬들에 대한 경고라고 불렀다. 하지만 다이애나 로스가 아라 주니어와 결혼한 해 좌절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이 곡은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져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눈에 상처받은 듯한 분노를 담아 노래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이 이 노래가 단순히 그룹 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름을 밝히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992년 Remember the Time이 나왔다. 감미롭고 로맨틱하며 향수에 젖은 이 노래는 한때 존재했지만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뮤직비디오에서 그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된 여인을 그리워하는 남자를 연기한다. 그의 몸짓에 담긴 우아함, 모든 음표에 담긴 애절함. 그것은 리듬으로 표현된 헌신이었다. 비록 그가 직접 확인해 준 적은 없지만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친구 글렌다와의 녹음된 통화에서 마이클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관계는 그저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어. 드라마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조용한 슬픔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그의 멘토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어쩌면 처음에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네버랜드에는 극소수만이 본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숭배의 대상도 집착의 대상도 아닌 그저 그녀의 사진과 메모 추억으로 가득 찬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사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직한 것은 소유나 대중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억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침묵, 그리고 사적인 순간들에 맴돌던 감정.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만들어낸 무언가, 세상의 관심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와 함께했던 무언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사건도 거창한 폭로도 없었다. 그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사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이아에나가 마침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되살렸을 때 그것은 끝맺음이었을까 아니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진실이었을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테니까요. 말보다 대어 많은 것을 말해준 이름. 수십 년 동안 대중은 마이클 잭슨을 천재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속을 알 수 없는 인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장에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 계획 사이에 조용히 숨겨져 있던 한 이름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다이애나 로스였습니다. 형제도 가까운 사촌도 사업 파트너도 아니었던 그녀였습니다. 마이클은 거의 모든 사람보다 다이애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사랑하는 어머니 캐서린이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다이애나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다. 그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향수나 감상에 젖어 내린 것도 아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이클의 행동은 단순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헌신, 신뢰,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은 물론이고 유산까지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글은 그 증거였다. 다이아에나는 단순한 영감의 원천이나 멘토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가 쓴 글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다이애나가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언론에 나서지 않았다. 부인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어떤 헤드라인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마치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듯했다. 아무도 믿지 않던 소년 마이클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지켜줄 사람을 찾은 그런 공간처럼.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변호사나 법적 후견인 제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으로 마법으로 겨우 10살 남짓한 소년과 세상을 손바닥 안에 쥔 듯한 여인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수상 경력도 수술도 외로움도 없었던 그때 마이클은 다이애나 곁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에게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을 살았고 마이클은 그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방식, 당당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 그녀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녀의 존재감이 관중을 침묵시키는 방식, 이것들이 그가 흡수한 교훈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롤모델이었다. 그는 그녀의 리듬 특유의 분위기,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이나 팔을 뻗는 방식까지 따라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 그것을 모방이 아닌 존경의 표시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다이애나의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잭슨의 무대 페르소나에 불을 지핀 첫 번째 불꽃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함, 우아함, 스포트라이트를 마치 집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위대함을 위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시절 날렵한 정장 반짝이는 스팽글 신비로운 눈빛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녀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모타운에세오 디바라는 전형을 개척했다면 마이클 잭슨은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여 신비롭고 초현실적이며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그가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후에도 그녀의 본질을 간직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말이나 노골적인 헌사가 아닌 몸짓과 침묵,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지켜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에서 그녀의 흔적이 느껴지는 걸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중하게 침묵만 지켰던 81세의 그 여인이 마침내 조용하고 분명하게 동정을 바라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중도 무대 위도 아니었다. 비 오는 오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은빛이 감도는 머리카락은 승리와 절제가 뒤섞인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만나러 온 것이었고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고백에 가장 가까운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이클은 저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마치 마지막 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음악처럼 그 말을 공중에 맴돌게 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줬어요. 누군가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고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과장된 행동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감내해온 현실의 무게만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녀의 시선은 컵 속 차가운 차로 향했다. 저는 그를 아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해 아꼈죠. 하지만 그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었으니까요. 외연망근 없었고 오직 명료함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수년 동안 팬들과 관계자들은 마이클 잭슨과 다이애나 로스를 묶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몰라에 나눈 키스도 유출된 편지도 타블로이드 스캔들도 없었지만 가끔씩 그의 결혼식 불참이나 다이애나가 결혼식을 올린 바로 그날에 더티 다이애나의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사실처럼 사소한 단서들이 드러나곤 했다. 마이클 자신의 말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결코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는 깊은 감정이 엿보였다. 1982년 에보니지에 실린 그의 글에서 그는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전 그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다. 아무도 은유도 없이 그저 사실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다른 단서들도 있었다.
네버랜드 랜치의 한 방문객은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마치 신성한 공간처럼 전시된 방을 기억했다. 아무도 그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고 감히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2002년에 작성된 그의 유언장에는 법적 형식에 얽매여 있었지만 마이클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면 다이애나가 맡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니또 라토야도 친구도 아닌 오직 다이아에나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삶의 방식 상징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연기로 감추던 그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몸짓과 침묵은 의도적이었다. 다이애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우상이자 동시에 그가 간절히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의 미묘한 무게를 이해했기에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렇다면 다이애나가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찰이었을까요? 아니면 깨달음이었을까요?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세산기 잊었던 여인 다이아에나 로스가 다시금 기억해냈다. 2025년 그녀는 깊숙이 사생활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재등장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라 조용한 자기 회복에 가까웠다. 그해 봄 저녁 뉴욕 맷 갈라 레드카펫에 그녀가 등장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다. 하나의 선언이었다. 하실세의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방금 도착했는데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기스텔로 장식된 길고 풍성한 트레인이 달린 드레스였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디자인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18피트 약 5돔 5m 길이의 트레인에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실크로 쓴 연애 편지처럼 손수 수놓아져 있었다.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다. 수십 년에 걸친 명성 가족,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담긴 이야기였다. 그녀의 막내 아들 에반이 그녀에게 참석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뿐만 아니라 가족 관객, 그리고 그녀의 유산에 여전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계속되는 월드 투어의 부담과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 그날 밤 카메라 플래시 아래 선 그녀의 모습에서 가장 빛난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그 옷감 한 올 한 올에 담긴 메시지였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가족의 마음속에도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모든 축하와 박수갈차의 속에서도 그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된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드물게 이어진 대화, 은은한 조명 아래 진행된 인터뷰, 조용한 회상 속에서 그녀는 마이클의 고통, 언론의 광풍 소문, 그리고 그를 가장 잘 알던 사람들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통에 대해 우아하게 이야기했고 결코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단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뿐이죠. 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실을 바로잡으려던 것도 그를 변호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늘 그래왔던 진실을 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신화 뒤에 숨겨진 그 사람 한때 그녀가 이끌었던 소년,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슬퍼했던 그 남자를 말이다. 그는 마이클이었어요. 유령도 아니고 헤드라인도 아니고 그냥 마이클이었죠. 그리고 그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방식으로 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이애나 로스는 그 조용하고 반짝이는 추모를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작별 인사였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